아, 행동이 다 달라요. 모든 일에요, 부자들. 저는 애터미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애터미는 딱 애터미를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요. 정말 다양한 직업분들, 그냥 우연히 애터미를 만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땅 부자, 주식 부자, 뭐 부동산 부자, 애터미 부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블루오션이다 이거예요. 남들이 안 했을 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땅도 생각해보세요. 요즘 뭐 땅을 막 살려고 했어. 자본이 있어. 그럼 막상 좋은데, 입지 좋은 곳 하면 어때요? 값이 다 비싸죠. 근데, 땅으로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 가까운 분 중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땅을 저는 절대 그 땅이 어떻게 샀을까? 너무 궁금해서 왜냐면 일단은 애터미를 접근하기 전에 그 사람을 애터미 관심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신나게 수다를 떨어야지만 애터미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막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땅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절대,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요? 책에서 뭐라 그래요? 그린벨트는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린벨트는 사면 안 되지 했는데,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정말 땅으로 돈을 버신 분한테 우연찮게 얘기하다가, 내 땅 그거 그린벨트야?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어머,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저희도 한번 공부한다고 저희 친언니랑 둘이 막 화성 쪽에 막 땅을 보러 갔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부동산 분이 진짜 좋고 싼 게 있대요. 너무 싼 거야. 막 한 평당 막 45만 원이에요. 그 주변 시세가 막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그린벨트. 그래가지고 제가 저하고 언니랑 그린벨트는 안 해요 이러고 왔는데 진짜 실제 그 땅을 갖고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 얘기하니까 그린벨트도 있고 그린벨트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린벨트가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린벨트를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했더니,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던 책과 다르구나. 주식 부자들한테 한번 볼까요? 주식으로 돈 많이 부신 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LG전자, 기획 너무 재무제표 너무 좋죠? 쭉쭉쭉쭉쭉쭉 성장하죠?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너무 회사가 튼튼하고 우리가 다 알고 좋은 회사다 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작살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들한테 딱 들었더니 뭐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제 완전 마이너스인데 턴어라운드, 이제 플러스가 되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땅처럼 묻어둔 다음에 점점 회사 매출이 좋아질 때 그 차트가 막 좋아진단 말이에요. 기술적 차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이 막 이렇게 쭉쭉쭉쭉 차트가 이렇게 쫙쫙쫙쫙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오면서 쫙 팔고 나오더라 그러면서. 어머, 모든 게 다 이론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고 기업 분석을 해야 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 볼까요? 유튜브도요. 사람들이 저는 2012년도 했어요. 2012년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도 우연찮게 미국하고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녔었던 사진작가분이 제가 전국 노래자랑 송파구 편에서 2012년도에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때 인연이 돼서 제 영상을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행사를 막 따라오시고. 그러면서 그 언니랑 친해지면서 이제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유튜브라는 건데 이게 광고 수익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요? 어떻게 하면 광고 수익 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앞으로 전 세계에 최고가 될 거야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전 세계 1등이 되고 최고가 된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뭐만 들렸냐? 이게 광고 수익을 벌어? 그걸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우연찮게 유튜브를 가입을 했는데 영상을 올렸어요. 제 영상을.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광고 수익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뭐야 그러고 닫고 있었는데
그냥 그걸 떠나서 나를 알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계속 사람들한테 알렸더니 그게 누적이 되면서 제가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도 광고 수익을 받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맥은 블루오션인데요. 이 블루오션도 그렇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멘토가 중요하다. 근데요, 여러분,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정치로 해가지고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정치를 다 벗겨놓고, 우리 정치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놓고, 이준석 이분이 옛날에 9년 전에 강의했던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의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직접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하버드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사람이 하버드대를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집안이 좋을 거야. 뭐 학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학벌이 그 하버드대 수준에서 절대 조금 미달이 됐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갔냐?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책방에 가면 하버드 대 학생들이 뭐 알려주는 비법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공부하지 말고 멘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왜? 멘토가 있으면 그걸 똑같이 하면 자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거기 하버드대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애텀에서는 제가 맨날 뭐라 그러죠? 멘토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무슨 강의를 듣고 어떤 영상을 보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내꼬아를 시키면 안 되고요 걸러서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저희가 보기에서 이제 저는 저 사람에게 뭘 배웠냐면, 애터미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튜브나 뭔가 창의력 있는 일 있죠? 사업 같은 거. 사업을 멘토가 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진짜 페이스북을 만든 창시자가 누가 멘토를 해서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페이스라는 게 생겼을까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없었겠죠.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잡담하면서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멘토가 없었죠. 그리고 이준석 이 사람도 처음에 자기네 학교가 과학공과 나왔는데 컴퓨터가 다 너무 올드한 거야. 자꾸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한데 너무 뒤처지니까 그때 이렇게 2002년도였나요? 뭐 축구 뭐 하는 건지 농구인지 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하는 데다가 전화를 해서요. 우리 과학고인데요. 이거 보내줄 수 있냐고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멘토가 있었다면 이런 거를 가르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누가 멘토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대기업한테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애터미에서도요. 회장님은 양자택일을 외치셨어요. 양자택일 뭐냐? 사업자도 만들고 소비자도 만들어라. 근데 저는 여기다 플러스 이제 애터미가요. 이제 시대의 흐름이 코로나 이후 이제는 웹 3.0으로 가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터미도 오프라인에서 계속 익숙한 만남이 있었다면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을 같이 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은 한국에서 내가 지금 가까운 사람들은 다 오프라인으로 가자. 그리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이 필요하니까 가자. 그 다음에 젊은 분들, 그리고 해외 사업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온라인이다. 오케이, 온라인이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때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사업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두 달에 한 번씩 가니까 해외 사업의 속도가 어땠을까요? 내가 갔을 때만 잘 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또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 이 줌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줌에 이 애터미 사업자들은 그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해외 사업을 매주 진행을 시켰더니 폭발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덕우 총단장님이 10년 전에 초창기 때는 첫 번째도 만나라, 100번째도 만나라, 만나는 게 정답이다 그랬어요. 근데 총단장님 산하에서도 이제 다양한 조직들, 다양한 연령층들이 오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무역하시는 분이 최초로 정말 한 번도 그분은 지금 부업으로 애터미를 하세요. 팀장님이신데. 근데 자기는 러시아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갈 시간이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제 오프라인 되기 전에, 막 자기가 제품 쓴 거를 이제 언어가 되시니까. 그거를 막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자기가 또 언어 되니까 또 러시아 분들한테 사업 설명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한 번도 러시아를 가지 않았는데 이분이 팀장인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직접 그 사람의 강의도 들어보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왜 나라고 안 될까? 나는 더 조건이 좋은데. 난 유튜브도 실제 했던 사람인데. 그래, 나도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해외 사업도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폭발되게 만들자. 제가 아주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저는 정혜진 사장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뉴질랜드의 조직이 막 커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요. 실제 매출 이렇게 하이 매출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떠야지 돈이 되는 거지. 사람을 백날 달아서 뭐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죠. 근데 최낙균 단장님은 항상 강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늘어나면 매출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사람을 더 집중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옛날부터 들었을 때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100명 달고 1000명 달면 뭐해? 여기 지금 매출은 고작 요거밖에 안 들어오는데 꼴랑 한 60, 30. 뭐야? 저도 이런 혼란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맥을 딱 이해하고 제가 경험 토대로 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매출은 배가로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소비자 100명보다요, 사업자 1명이 100명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 찾기 게임을 하셔야 돼요, 애터미도. 내가 애터미에서 돈을 월 1000, 월 300, 500, 1000, 진짜 1억 이렇게 벌고 싶다면요. 나만 열심히 판매해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나 같은 열심히 일하고 시스템을 타고 A코어 체크리스트 하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복제가 돼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양쪽에 둘, 넷, 여덟 배가로 늘어나셔야지 진짜 내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더라도 그 시스템이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팔았어. 근데 나의 좌우에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가 쓰러지는 순간 그 조직 다 없어집니다. 그 소비자들. 다른 데로 다 가요. 왜? 애터미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그냥 관심이 없고 물건만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자꾸 연락 오는데 그럼 나 여기서 물건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가입은 저쪽에다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왼팔 오른팔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업자를 찾겠다고 저 사람도 아니야 요 사람도 아니야가 아니고요. 일단 다 가입을 시키면서 예단하지 마세요. 절대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못하고요.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잘하더라 이거예요. 저도 제 경험상 지금까지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저 사람 못해요. 저 사람 잘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에 다 반대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이제 애터미를 쭉 하다 보니까 요 사람은 오케이. 이 사람이다. 자세가 됐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시스템을 다 아는데 내 파트너가 가야지 이 시스템을 가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파트너가 있으면 시스템 오고, 파트너가 없으면 안 오고, 이런 분들 있죠. 왜? 이 맥을 다 안다고 나 혼자만 들어봤자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도 스스로 이 시스템을 타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왜? 내가 알아야지, 내가 배워야지, 그 파트너가 안 들어왔을 때 그 밖에 있는 소비자들을 내가 그 사람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마음을 살 수 있고 애터미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 소비자가 간다 할 때만 가면 똑같이 들으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제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맨날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 애터미의 정말 진짜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애터미의 교육비, 시스템. 우리가 교육을 해야지 뭔가를 알잖아요. 아무리 애터미에서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데서 성공을 해도 애터미의 성공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애터미 안에서도 애터미에서의 그 맥을 아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 나는 빨리 되고 싶으니까, 아, 다 알아요. 대충 알죠. 근데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정확한 맥도 모르고. 그리고 애터미 말고도요. 애터미는 시스템이 어때요?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 버는 기술을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이 공짜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식도 유튜브에 공짜 정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종목을 갖다가 막 투자를 해요. 근데 실제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차요, 막차. 그 진짜 그 안에 깊이 정말 돈을 벌고 싶다 하면서 그 주식에 돈 버는 성공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육비를 받는다 이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많게나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요. 왜? 주식으로 돈 버는데 니네 이런 대가의 지불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애터미는 그런 교육비를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애터미는요, 진짜 심플하지만요, 그 안에서는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제, 뉴질랜드 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거의 한 2시간 정도, 엊그제죠. 2시간 정도 소통을 했는데, 그분이 이론도 다 듣고, 애터미의 여러 개를 다 들었어요, 시스템을. 그래서 인지는 됐는데, 이제 궁금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애터미를 사업하다가 제일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진입비, 추천수당, 뭐, 요런 거를 조금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유지비. 그런 거를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고수는요, 그 상대방을 아주 쉽게 병아리 수준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쏙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저는 저희 아빠가 주식을 20년 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또 주식하는 사람 있어요. 되게 어렵게 이렇게 뭐 차트가 뭐 이렇게 못 알아듣겠어. 근데 저희 아빠는 야 알게미야 이렇게 딱 있지 이렇게 탁탁탁 아주 심플해가지고요. 제가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실제 깊이가 다르구나. 20년을 아빠도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그 20년 동안 작살났던 그 실패의 경험. 근데 저도 애터미에서 심플하게 설명을 되게 잘하거든요. 왜? 저도요, 애터미 안에서 무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이게 이제 말하는 그 질문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또 대화 스토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깊이가 애터미의 내용은 자체는 심플하지만 이 사람 간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애터미 안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론으로 말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걸 제가 제 걸로 직접 좀 보여드릴게요. 3월 상반기라 하반기 거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얼마나 늘었나 보세요. 자, 이게 제 거예요. 자, 3월 1일부터 3월 15일 제 하이 매출인데요. 좌측이 400이죠. 그리고 우측이 510만입니다. 이 정도는 비슷하다 해요. 예전에는 제가 거의 비슷했어요. 막 300 얼마. 저는 여러분 베팅 안 시킵니다. 그냥 자동 유지예요. 전 다 소비자에서 일어나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제 파트너 좌우 산하에서는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 오토 될래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왜? 그 사람에 맞게끔 저는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지도 않는데 내 욕심 차려서 이제 가시죠. 어떻게 하시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그런 도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유지시키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전은 필요하되 유지는 시키게 하지 말라는 게 저의 철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유지를 해봤거든요.
내가 소비자를 전달을 잘했으면 상관없는데 소비자 전달할 수도 없는데 나한테만 계속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계속 유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진짜 많이 돈 깨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제가 이 하이 매출 보면 이때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00만 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제가 이 정혜진 사장님이 딱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정말 집중 케어를 했거든요. 적임자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그런 타고난 사람이 나왔을 때도 48시간 후속 관리를 딱 밀착형으로 매주 소통을 하고 매주 만나고 그 사람 밑에를 계속 찾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재가 나와도요. 다시 나왔다 들어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밑에를 빨리 찾아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밀착으로 딱 붙은 거예요. 왜? 이동호 총장한테 딱 그랬어요. 야, 곧 들어갈 거다. 빨리 잡아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원리를 알아요. 왜? 열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샥 생기다가 그 다음 사람을 못 찾아내면 그 열정이 싹 시들어지면 몇 달 그게 계속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 딱 생길 때 그 사람 밑에 명단을 빨리 파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찾아내는 게 우리의 스킬, 노하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하루가 더 남았어요. 근데 제 매출이요. 지금 좌측에는 조금 더 올랐죠. 거의 비슷하죠. 449만이에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500만 뜰 것 같고 내일까지. 그리고 좌측에는 800만 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출 차이가요. 보름 전보다 몇 배 차이 났어요? 300만 포인트면요. 현금 매출로 900만 원의 매출이 보름 동안 9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떴어요. 제가 900만 원치 혼자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저 요번에 저는 저한테만 팔았어요. 요번에 제가 필요한 것만 샀지 내가 막 여기 포인트 올린 적이 없다고. 근데 지금 제 매출은요, 900만 원의 매출이 올랐어요. 뉴질랜드부터 막 소비자들 거기 또 밑에 밑불이 되니까 위에서 막 뜨거 나오는 이제 막 자발적인 소비자까지 해가지고요. 제 그 깊이가, 뿌리가 깊으니까요, 여기서 탁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난다? 매출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타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그 매출은 배가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저는 사실, 3배 정도 더 늘어나겠다. 한두 달 정도 뒤에는 3배 정도 차이 나겠다 했는데, 이거 다음 달에 3배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통은요,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좌우가 갑자기 확 차이가 나면 보통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해요. 그쪽을 배제시키고 소실적, 왜? 우리는 소실적으로 수당이 받기 때문에 갑자기 대실적으로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요, 지금 실제 매출은요, 우측이 보름 동안 9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더 떴어요. 보름 만에. 그치만 저의 수당은 지금 보름 전이랑 어떨까요?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떻게요?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소실적으로 발생되니까 제가 소실적에선 지금 어때요? 좌측이. 그쪽이랑 똑같지가 않잖아요. 300만 포인트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나 하반기나 별 차이 없이 제가 수당은 들어옵니다. 그럼 보통은 내 조직은 많이 늘어났는데 내 수당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쪼잔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이제 만약 조직은 늘어나서 좋은데 실제 내 매출이랑은 아직 연관이 없거든. 왜? 좌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확 꺾였거든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우측을 나 몰라라고 막 소실적 사람들만 또 막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잘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쪽에서 우측에서 폭발했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게 또 시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덕호 총단장님은요. 좌우에 계속 총단장님도 저처럼 저는 총단장님을 복제해서 저는 똑같이 총단장님처럼 가고 있거든요. 총단장님도 좌우가 똑같이 가고 계셨었어요. 한 총장 때까지인가? 좌우가. 근데 이제 대만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좌우가 확 총단장님도 이렇게 바뀌셨는데 그 대구 센터가 있었대요. 대실적에. 매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 대구 센터를 차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적극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족들한테 엄청 욕을 많이 먹었대요. 왜? 실제 지금 소실적하게 바빠 죽겠는데 실제 대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커서 알아서 굴러갔는데 총장인데 그런데도 그 대실적에다가 그 대구센터를 갖다가 꾸준히 가면서 꾸준히 후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가족들이 미쳤다 그러죠. 왜? 실제 돈은 안 들어오거든. 돈은 더 깨지거든. 그쪽에다가 왜? 소실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대실적을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 결과가 나중에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한선을 제일 빨리 파트너들이 상한선을 가면서 졸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서 굴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애텀에서 최고로 빨리 성공하셨고 그리고 최고로 연금성 소득 그리고 은퇴하셔가지고 4년 동안 애텀이 떠나가지고요. 전 세계 여행 다 하고 오셨잖아요. 그냥 애텀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4년 떠나셨잖아요. 여행만 하셨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돈 버는 뭐 2천만 원 버는 사람, 5천만 원 버는 사람, 뭐 700만 원 버는 사람, 뭐 100만 원 버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 너무 잘 굴러가는 거죠. 거기다가 전 세계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그거를 똑같이 교육을 받고 그런 훈련을 받고 제가 느끼고 그랬더니 잘 되더라 한 걸 아니까 제가 또 그대로 파트너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 대표적으로 이제 또 정혜진 사장님도 좌측이 원래 대실적이었거든요. 자, 어떻게 된지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자, 정혜진 사장님도 이게 상반기거든요. 좌측이 214만, 우측이 169만이에요. 보름 전에, 3월. 근데 근데 시스템 타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뉴질랜드 사람들까지 확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좌우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우측이 350만, 그리고 좌측이 246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토가 넘었어요. 250만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딱 맞겠죠. 근데 여기는 뭐 소비자. 제가 계속 아빠랑 저랑 엄마랑 계속 총단장님이랑 정의사님한테 보통 넘치니까 소비자한테 더 키우세요. 더 키우세요. 그래서 키웠다고. 왜? 우리가 해보니까 그 길이 제일 빠르니까요. 저희가 6년 걸렸다면 정혜진 사장님은 1년 만에 깨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도가 어때요? 확 크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빨리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빨리 가지는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저도 이 맥을 알기 때문에 저랑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직급은 같아질 수도 있어요. 왜? 저희 엄마가 본부장 될 때 저랑 이제 뭐 정혜진 사장님 같이 국장을 간다든지 우리가 국장부터는 기한은 없지만 3번이라는 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 셀프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같이 동급이 되는데 국장님 뭐 하세요? 이렇게 아니라 같이 국장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부탁도 못해요. 같이 동급이 되니까.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터미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피라미드 구조는 먼저 줄 선 사람이 돈을 벌지만, 애터미는요, 내 좌우에 좌측면 500호를 튼튼하게 만들면요, 똑같이 탄탄하게 이제 좌측에 500호 하면 내 위에 있는 스폰서보다 더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노하우를 그대로 배우시면서 진짜 실전에 우리가 필드에서 뛰고 양자태기도 하시고 저는 왜 지금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유튜브나 이런 방송은 애터미에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도 회사 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똑같이 애터미 회사 소개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그거는 뭐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 제가 그 안에서 굳이 거기서 경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현장에서 필드에 뛰는 나의 현장 노하우를 올리는 사람은 애터미 안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 안에서도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준석의 영상을 보라고 했던 거는 그런 뭔가 새로운 다른 세계 있죠.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요런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도 애터미에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 블로그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젊은 분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그거를 알려드린 거고요. 애터미 안에서는요, 여러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걸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똑같은 플랫폼, 우리가 복제 사업인데, 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어렵게 막 만들었어. 보상 플랫, 우리 A코어라고 해놨는데, 누구는 10코어, 어떤 사람은 20코어,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20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사람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아주 초보자,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걸로 그대로 복제를 시켜야 되고, 그 안에서 사람 간의 역량은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더 좋죠. 왜? 자, 저는 직업이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젊은 30대 애터미 사업자보다는 제가 지금 가수인데요. 전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요. 저는 앨범도 있는 사람이고 지금 신곡 제의도 들어와서 전 신곡을 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저 네이버에 치면 저 나와요. 저 공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애터미를 전달하는 거와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냥 전달하는 거는 또 플러스 요인이 다르죠. 그 사람의 보는 신뢰 관계도. 그래서 저는 애터미 안에서 시스템은 똑같이 하되 그 안에서의 자기만의 개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미용실이다. 미용실이면 그 미용 소비자들에게 컨택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보다 더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그 개발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애터미 안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저는 그 위기가 딱 기회로 저는 그 위기를 정말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려고 하고 해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는 주식시장도 대박 났고요. 유튜브도 잘 되고요. 부동산도 잘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애터미도 잘 되고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정말 내가 우리 엄마 아빠도 빚을 완벽하게 갚고 정말 우리 가족부터 진짜 모든 걸 다 끝까지 깨끗하게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진짜 이제 그 다음 내 파트너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파트너가 아닌 외적인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까지도 도와주면서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뭐 이럴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종잣돈이 저렇게, 쌈짓돈이 저렇게 5억이나 있으면 좀 기부도 하고 그러지. 전 기부할 사람 지금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애터미 안에서도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도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제가 제 지금 조직들을 제가 더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뛰는 이유도 하나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요.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돈이 없으면요. 지켜주질 못해요. 그쵸. 막 살인까지 나잖아.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혼자의 쌈짓돈이니까 저희 신랑까지 합치면요. 보통 지금 현대 한국의 기준이 30억 이상 있으면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기준으로 보면 저도 펑펑 놀아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60살이 되고 100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제 30년 뒤에는요. 얼마 정도 있어야 내가 펑펑 놀면서 여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6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자꾸 상승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30억에 만족했다가 60억? 그러면 아직도 모른 거예요. 그러면 점점 물가는 오르고 진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더 늘어나면 지금 만족하면 안 되겠네. 더 뛰어야겠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반보 앞서고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갑자기 너무 막 남들은 1억도 없는데 지금 무슨 30억 얘기했고 60억 이건 그냥 제 기준이고요. 여러분들 기준에도 목표에 맞게끔 저를 보고 컨닝을 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예를 들어 1억이 목표다. 저도 처음에 1억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1억을 만들려고 어떻게든 애를 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억이 목표면 어떻게든 뭐 30만 원 더 저금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나는 또 이렇게 투자하고 애터미에다 이렇게 쓰고 여러분 그리고 애터미 사업도 뭐 열심히 보상 플랜 사업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그리고 애터미에서 열심히 파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제품을 한번 선물이라도 뭐 물티슈 하나라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 샀는데 만약에 뭐 해모에 한 박스를 샀어. 근데 선물로 물티슈 하나라도 그런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라는 표시를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에서 애터미 전달을 하더라도요. 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나 딴 데 안 갈래.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더 그 사람을 막 물어온다니까요. 소개해주고. 저는 그걸 되게 잘했거든요. 다른 네트워크는요. 다른 사업은요. 절대 손해보면 안 되죠. 근데 애터미는요. 손해를 많이 보셔야지만 내 조직이 더 커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많이 사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평생 파트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파트너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직을 만든다 생각하면서 자세부터 바뀌셔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내 조직이 커지고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요. 저도 해외 사업이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제가 뉴질랜드가 지금 단시간에 되게 잘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됐을까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았어요. 저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정말 큰 대가의 지불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 제가 인도네시아에 정말 대발이 엄청 큰 사업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애터비가 오픈되기 전에 물건이 필요한데 자꾸 배에서 물건이 잡히니까 그 물건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우연히 딱 연결돼서 제가 이렇게 물건을 한국 돈으로 1,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인도네시아 분한테. 그거 엄청난 거죠. 그 사람은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을 제 파트너로 하면서 코로나 전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계속 갔어요. 정말 인도네시아가요. 전 세계 4위거든요, 인구가. 그 넓은 땅덩어리를 배 타고 6시간, 막 비행기 타고 2시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어요. 그 가는 데마다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 가는 데마다 기본 50명씩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조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럼 왜냐? 첫 번째, 제 경험 부족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한 한 사람과 이제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소개해준 사람은 애터미 시스템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나이가 많고 기가 엄청 세가지고 내 스타일이야 막 이런 사람이에요. 막 약간 호랑이상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에 애터미도 제가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소개해주고 하니까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개판으로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경험을 뼈저리 느끼고 처음에 제가 정말 거기에 대가 지불이 얼마나 했겠어요.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값 들죠. 거기서 뭐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실제 뭐 비행기 값 그리고 제가 또 후원도 해주고 막 했을 때 그것만 해도 제가 몇 천 깨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 거기에서도 이제 화교분이 있고 오리지널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해외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인도네시아의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몰랐기 때문에 그 화교분하고 인도네시아 오리지널 그 이슬람 있죠. 기도하시는 분. 그 분이 이렇게 라이벌이에요. 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화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IMF, 우리나라로 치면 IMF 때 시절인데 막 중국 사람들이 돈을 다 막 빼가거나 막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막 그때 막 살인도 나고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에 보면 과거를 보면 둘의 그 나라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별로 괜히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 개인은 좋아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로 일본을 좀 배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중국을 약간 배척하는 게 있었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 호랑이상 아줌마가 저한테 절대 얘네 둘이 붙이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붙이면 안 되냐, 막 이랬었는데, 그땐 제가 경험 부족이었던 거죠. 그 나라의 문화를 몰랐고, 그 사람도 그 문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던 거예요. 그건 모르고 감으로,
뭐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안 된다 했지만, 아, 빈부격차 애텀이 필요 없어요. 그 빈부격차가 없는 사람도 그 밑에 부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문화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거기만에 있는 화교분과 거기 오리지널 분과의 그 갈등도 있었고요. 근데 또 거기에 그 호랑이 산 좌우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개판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요, 어떤 나라가 있었을 때 정말 그 나라의 문화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식민지가 됐던 거 막 그 역사부터 지금 제가 차근차근 보면서 제가 정혜진 사장한테 들은 게 있어요. 뉴질랜드는요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손기술이 좋아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 젓가락을 잘하잖아요. 젓가락질을. 그러니까 손기술을 잘해서 이 손기술이 좋으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또 하나 알게 되고 또 청정 지역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뉴질랜드 공부를 이제 그 문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환경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제 석탄이 있는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관광지역으로 최고고, 뭐 해리포터, 뭐 이런 영화가 막 엄청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가보면요, 저도 가봤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여름에 갔어야 되는데, 그 뉴질랜드가 겨울이었을 때 가가지고, 그 더 멋있는 그 풍경을 좀 못 봤던 게 아쉬운데, 20살 때 가고 갈 일이 없었는데 제가요, 뉴질랜드 조직이 많이 생기니까, 야, 이제 가겠다. 이제 우리 뉴질랜드에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도 생기고, 센터도 생기면, 내가 이제 계속 꾸준히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풍경도 보게 되네?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이제 그 문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경치가 좋고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20살 때 뉴질랜드를 갔을 때도 그 저를 가르쳐주는 저 한 달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한 달 보내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공짜로 다녀왔는데,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하반이었어요, 하반. 상중, 하중에 하반이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제가 막 이렇게 밟고 이러니까 저를 되게 예뻐했는데, 3시면 딱 칼같이 퇴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더 물어보고 자시고 할 시간 없이 그냥 딱 가세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퇴근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한편으로는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향수병이 또 많이 걸리고, 이게 바다가 보이면요, 이게 좋지만 또 막, 이게 시간이 많이 남고, 자기의 목표가 이게 다 달성돼갖고, 다음 목표가 없으면요, 갑자기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기부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잖아요. 돈에만 너무 쫓으면, 우리 회장님 어때요? 돈은 지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평생 벌 거 벌으셨잖아요. 근데 돈은 결국 돈만 쫓아가다면 이 명이 짧아요. 왜? 대표적으로 이건희 회장님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최고의 부자신데. 그래서 회장님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요. 다 가질 거 다 가지면 그다음부터 공헌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뉴질랜드가 보니까 병원에 뭐 병원도 공짜, 뭐 학비도 공짜,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씩 공부하는 과정이지만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이 선진국으로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여가 생활도 즐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표지향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 지금 뉴질랜드에 계신 한국 분들도 언어 소통이 되게 우리 한국처럼 깊이 있는 거를 아무리 영어를 한다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 뭐 이런 것도 아주 깊이까지 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언어가 다 안 늘기 때문에 현지인의 그냥 언어만 진짜 언어도 빨리 배우려고 한국 사람 없는 곳에서 또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우울증이 온다고 해요. 너무 힘들고. 왜? 답답하니까. 못 알아들으면 또 무시당할 수도 있고. 제가요, 20살 때요, 뉴질랜드를 갔잖아요. 근데 제가 조그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같이 갔던 그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이랑 이제 온 사람들이 저희도 한 10명 정도 되는데 같이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 저희 뒤에서 그 뉴질랜드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저희보다 키도 크고 막 덩치도 큰 애들이 막 저희를 보면서 막 깔깔깔깔 막 웃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아, 얘네들 동양인이라고 뭔가 하나보다 했는데 저희가 버스를 내리고 딱 하는데요. 걔네들이요. 저희 뒤에 물을 확 뿌렸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받아갖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교육을 엄청 들어가지고 오빠들이 야, 가. 앞으로 가. 그냥 앞에 가. 이래가지고 그냥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정말 한 달 있었는데 물세례를 뒤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확 세게 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쬐끔 맞았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한테 물을 뿌린 거잖아요. 제가 20살 때니까 벌써 몇 년 전, 14년 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진짜 살고 있는 분들도 그런 뭔가의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바다가 경치가 좋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울증까지 또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애터미가 또 희망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진짜 뉴질랜드 시장도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뉴질랜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공헌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인도네시아의 시행착오로 그런 걸 제가 겪다 보니까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정말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속도가 나고, 빨리 해외 사업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뉴질랜드를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음 들어오는 해외 쪽들은 너무 쉽겠죠? 다음은 이제 중국, 그 다음 이제 일단 중국 쪽을 제가 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제가 계속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형제 라인이지만, 그 홍성모 그분이 또 유일하게 그분이 이제 교포분이셔가지고 정말 500명의 조직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강의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계속 좀 피하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많고, 진짜 국장이 팬층이 많아서 좀 해달라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차마 거절을 못해서, 그분도, 왜 성공한지를 본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공했던 이유가 웬만한 거절을 딱 하면, 좀 피하면 연락이 안 오는데 또 오신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까지 왔어. 그래서, 제가 녹음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4월 달에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집요하게. 4월 며칠이요? 제가 4월 말쯤 때, 그럼 4월 말을 정해갖고 요 날이면 됩니까? 이러니까 제가 피할 수가 없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 나도 그분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중국 시장을 빨리 키우고 나도 성공을 하려면 뭔가를 배워야겠다. 그 사람들이 500명이 들어온대요. 그럼 남들은 지금 중국 시장이 막 어떤 사람들은 안 돼가지고 막 힘들다 이런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들은 50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임자, 그 본부장이 적임자기 때문에 그 중국이 막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마인드나 그런 게 저도 또 배울 기회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저도 강의를 해드리겠다고 오케이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또 저도 배우면서 그 사람들을 컨닝하면서 저도 제 것만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겠죠.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요, 그 성공자의 컨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컨닝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컨닝을 해서 내 거화를 시켜야 돼요. 내 걸로.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질 않으면 백날 컨닝 해봤자 안 돼요. 정혜진 사장님 자기 7개월 됐다고. 봐봐요. 7개월 됐는데 오토가 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7개월 됐는데 250만이, 그냥 한쪽에 그냥 거의 300만이 넘으면요. 보통 저희가 맨날 그랬잖아요.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3년에서 5년 평균 잡아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잡아서 지금까지는 3년에서 5년 걸렸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3개월만 해도 오토가 돼요. 지금 지금 정혜진 사장, 제 가까운 집 정혜진 사장님도 7개월 됐는데 오토가 넘어버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회사가 지금 튼튼하게 성장했죠. 회사도 성장하고 제품 가짓수 많죠. 계속 신제품 들어오죠. 그리고 리더, 스폰서도 지금 성공했고 방향을 잡아주죠.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 파트너도 열심히 하죠. 이 삼박자가 딱 맞으니까 폭발해버리죠.
그러면서 마침 센터가 딱 나오면서 저와 같이 이제 또 같이 함께 하니까 그 센터가 또 확 커지면서 오픈과 동시에 매출이 지금 거의 있잖아요. 보통은 제가 예전에 엄마가 센터를 했을 때 엄마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거기 오포센터가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도 애터미가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노래교실을 무료로 막 계속 해드렸거든요. 너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 정말 우리 지금 손기성 국장님이 지금은 최고로 잘 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네네네 하고 가시면 나 때려칠 거야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가 최고라 그러면서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되니까 지금은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정혜진 사장이 오픈식 날도 오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파트너십이 끈끈해지니까 저희도 송기성 국장님이 잘 돼야지만 또 저희도 또 잘 되고 하니까 저희도 열심히 후원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 송기성 국장님도 제가 또 엄마가 또 잘 되기는 바람에 제가 또 잘 돼야지 보니까 정혜진 사장님이 형제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오포 송기성 이모를 그때 열심히 그 파트너분들을 후원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노래교실도 해드리고 하니까 또 그 공이 또 열심히 정혜진 사장님을 그분은 판매 정말 제품 설명 이거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혜진 사장님한테 그렇게 오픈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이거를 또 다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잘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토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임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 사업으로 보셔야 돼요. 스폰서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해내야지만 그래야 스폰서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너무 이쁜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들을 잘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맨날 스폰서님 좀 도와주세요.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스폰서님 밥 사주세요. 맨날 그러면요. 스폰서도 입장에서도요. 별로 실력이 안 느는데 진짜 못하는데 맨날 바라는 게 많아. 이렇게 서로 똑같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야지 스폰서도 더 어떻게 하면 내 새끼 더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식이 똑같이 있어도요. 거기서 아픈 자식이 있고 잘된 자식들한테는 또 미운 자식이 있고 똑같은 새끼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는 내 자식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남이잖아요. 남은 비즈니스 관계인데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내 자식한테도 미운 새끼가 있는데 미운 자식이 새끼 맞죠? 미운 자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열심히 바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내 사업으로 보면요. 내 스폰서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저도요. 정말 이도구 총단장님이 저희가 막 이렇게 방황하거나 있으면 내가 해줘? 이래요.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뭐라 하냐면 스폰서님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보시라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왜? 저는 스폰서님이 해주면 그게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끼리 먼저 해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총단장님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 같다고 못하면 내가 해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부러 안 해달라고 한다고. 왜? 그게 젖어들면 그게 독이 돼서 당연하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도 이것 봐라. 이렇게 좀만 해줬더니 또 도와주네? 이렇게 했더니 도와주네? 그럼 맨날 우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스폰서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누워 있었어. 그러면 그 자식은요, 살아남질 못해요. 어떤 자식들도 되게 예쁘게 키우고 곱게 자란 자식들은 어때요? 공주처럼 키운 자식은 나중에 환경이 어려워질 때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파트너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깨닫는 시간, 그 사람이 알아듣는 시간.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뉴질랜드를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그 경험 토대로 그 다음 사람들을 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도요. 반드시 성공자를 컨닝하세요. 근데 그 컨닝을 자기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대가의 지불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애터미는 유튜브나 주식, 개인 사업이랑 다릅니다. 멘토가 있으셔야 돼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거는 멘토가 있으면 똑같이 만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희소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인사를
장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준비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애터미의 맥은 똑같이 복제 사업이지만 자기만의 능력은 거기서 플러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베푸는 걸 잘해요. 난 나이가 많아서 뭐 똑똑하지 못하니까 똑똑한 젊은 사람들의 파트너가 나오면 뭐 밥을 잘 사주시든지 뭐 후원을 잘해주시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있어. 난 돈이 없어. 그럼 열심히 그분들한테 안내서 열심히 사람들 필드 뛰면서 현장 뛰면서 그 스폰서한테 사람을 붙이든지 그렇게 알아서 자기의 선재에 맞게끔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거기에 부족한 사람을 채우면서 맞춰 나가면요. 반드시 폭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끝까지 이제 모두 다 성공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원래 뽀 사장님만 항상 들어오셨는데 뽀 사장님이 들어오니까 또 어때요? 복제가 되니까 피오나 사장님까지 들어오셨잖아요. 솔선수범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전화했을 때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뭐예요? 스폰서가 그 사람을 사업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스폰서가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사업으로 보는 자세, 첫 번째 자세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애터미의 50% 성공 인자가 있으신 거예요. 가능성이. 근데 맨날 스폰서가 전화해야지 들어오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오늘 들어오세요. 맞다. 오늘 강의 있는 날이죠? 이 사람은요, 아무리 애터미를 열심히 해도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스폰서 눈에는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벌써 애터미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착각을 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게 사업을 한 게 자세가 벌써 맥을 잘 못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은요, 내가 다 알아도요, 내 파트너는 몰라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잖아요. 아빠가 시스템을 딱 한두 번 타보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제 파트너, 원래 제 좌측에 있었던 파트너분인데 정말 잘했던 분이에요. 아미에서 되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셀프 리더십 해가지고 스폰서와 상관없이 본인이 막 9명을 시스템을 안착을 시켰는데 그분한테 똑같은 내용인데 안 가도 돼요. 그 말에요. 그 9명이 안 가기 시작하면서 그 조직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느낀 거죠. 내가 알아도 내 파트너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복제가 안 된다. 그걸 깨달으시니까 이제는 무조건 시스템 안 치라고. 무조건 시스템 안 치셔야 된다고. 혼자라도 앉아야 된다고. 막 아빠가 더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저희가요, 여러분, 한 번 무너지니까 그 무너지면서 다시 일어나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1, 2년은 그냥 가요,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노래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트너가 있을 때 그걸 소중히 느끼면서 그때 빨리 탄력 받을 때 쫙쫙쫙쫙 가야지 그 사람이 있다고 나몰라라해서 또 소실적 가고 그 사람들 나왔다고 시스템 타지 말라고 하면요. 그 조직이 탁 무너지는 순간 내 열정도 딱 떨어지면요. 거기에 열정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1, 2년이 걸리면 다행히 1, 2년이 걸리더라도 해내서 내가 내공이 쌓였어. 내적 성장이 돼서 하면 더 또 시너지가 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못 기다리고 어떻게 돼요? 애터미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돈 안 돼 하고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서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을 성공하시고 싶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십시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